예,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진짜 많이 떨려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출가하고 이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조계종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제 성별이 여자니까 되게 핸디캡이 많다 이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많이 처음에는 몇 년 동안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렇게 버젓한 곳에서 초대해 주신 게 저한테는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한 2, 3년 동안은 제가 이제 선명상을 배우고 제가 수행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겪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보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스님 약간 뭐 스님 취급도 못 당하고 뭐 그런 일도 좀 있긴 뭐 대놓고 그러진 않지만 한국에서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초청도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다음에 또 여기 월정사 불교문화원 설립하신 자연 스님께 여기 안 계시지만 굉장히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진심입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이런 어떤 학술적으로 많은 거를 알고 있진 않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불교는 예체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좌절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머리가 잘 굴러가는데 몸으로 하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출가할 때는 제가 좀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출가할 때 그렇게 출가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출가 생활이 되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진짜 뭐 다 몸으로 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같은 위양종에 출가한 스님들보다 모든 게 느렸기 때문에 뭐 결과보자도 나의 학생들은 앉자마자 막 3시간 그냥 쫙 앉고 막 이런 사람 막 수두룩한데 저는 스스로 1시간을 앉는데 뭐 예를 들어 3년 넘게 걸리고 뭐 모든 예불도 그렇고 모든 게 저한테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불교 수행이 진짜 예체능이다 이런 걸 알게 된 이후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었어요. 혹시 뭐 불교가 예체능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전반적인 불교 수행이 굉장히 몸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뭐 절도 해야 되고 전 지금도 절할 때 삐그덕거려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딱 절하고 한국 스님들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막 신기한데 이렇게 좀 바르게 딱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좀 잘해야 되는데 저 사실 그런 쪽으로 잘 못해요. 그래서 핸디캡이 되게 많아요. 뭐 출가도 늦게 했고 저는 출가도 30대 때 했고 막 20대 막 10대 출가한 사람들 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핸디캡이 많은데 이런 영광스럽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진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정사하고 제가 조금 인연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2년 전인가 저희가 그 월정사 그 문수 청소년회라고 아세요? 다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월정사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예, 다 가보셨어요, 나머지는. 예, 월정사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월정사 좋다. 아이, 뭐, 건물에 뭐 좋은 건물이 좋지, 안 가봤을 때,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런 거를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안 가봤으니까. 근데 이제 영화 스님, 저희 은사 스님인 미국 영화 스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몇 년 전에, 지금도 매년 들어오고 계시고, 지금도 한국 와 계신데, 들어오셨을 때 법문을 하셨어요. 이제 매년 들어오셔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 탄어박물관에서 한번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보관 스님께서 오셨어요. 보관 스님 아시죠? 몰라요? 그 문수 청소년의 소인 보시는 비구니 스님이 오셨어요. 법문을 들으러 오셨는데 저희 이제 같이 법문 다 들으시고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여기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우리 문수 청소년회 그 지원금 프로그램 있는데 그 청년들 데리고 같이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그 신청을 막 받아보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0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신청을 다 받아보니까 의외로 30대, 40대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그때 되게 재밌었던 일화인데, 그 스님한테 제가 스님 저희 다 원래 30대인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미 다 막 신청받고 있는데 본인이 왔을 때는 다 애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주제 보이시죠? 선명상과 힐링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젊어 보이진 않았어요. 예, 그가 진짜 수행해서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막 그 수행하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뭐 혈색도 좋아지고 인상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그 부랴부랴 그 평균 연령을 낮추려고 막 청소년을 물색해가지고 막 그 막 고등학생 몇 명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행을 해서 사람들이 엄청 젊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는 조금 빡세게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스님 한국 표류기를 만들 때 저희 그 편집자님이 조경 출판사 편집자님이 이 책을 만들 때 약간 그 마케팅 문구가 빡센 수행에 왜 청년들이 열광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빡센 수행이라는 거는 뭐 한국 사람들 기준에선 뭐 한국 사람들 근데 빡센 수행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다들 뭐 삼천배도 좋아하시고 근데 청년들을 어떻게 꼬드겨서 저렇게 했을까? 그죠? 예, 요즘에 왜냐하면 절에 가면은 청년들 보기가 힘든데 어떻게 했을까?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여긴 보통 질문 안 하나요? 해요? 언제든 질문하셔도 돼요. 저 질문하면은 더 탄력받는 스타일이에요. 예. 에? 질문하실 때 얼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네네. 그냥 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성명상과 힐링 파워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초청 자리에서는 조금 어려운 게 여러분의 그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수행의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그 사람들 지도할 때 맞춤식 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아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있는 도량에서는 여기 말고 우리 절에서는 이제 사람들하고 되게 한 명 한 명 되게 가까운 편이니까 대충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때문에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좀 대충 아는데 이제 여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아는 걸 얘기를 드리지만 질문을 하시거나 반대 의견을 막 주시면 제가 아 이렇게 생각하시구나 하고 더 여러분한테 유익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날 달라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선명상과 힐링 파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힐링 파워에 앞서 선명상이 이제 주요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선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설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선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은 제가 막 그거를 막 주저리 얘기할 필요가 없고 선을 너무 모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러면은 이번에는 질문이 없어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긴장하셨군요. 다들. 그러면 여러분 세 명만 희생양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선 명상의 그 선은 무슨 뜻일까요? 아는 사람 없나요? 어떻게 된 거죠? 선. 선이란 뭘까요? 마이크. 부처님 마음으로 가는 자세. 자세만 맞으면 되나요? 아니요, 부처님 마음으로 가는 향해 있는 마음. 향해 있는 마음. 아, 예. 그러면 방향만 맞으면 되나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방향만 맞아도 될 것 같아요.
방향이 그 예를 중요한 것 들어서 같아요. 부산에 가고 싶은데 난 서울에 있어요. 네. 근데 방향만 부산으로 딱 틀고 안 가. 아니 실천을 해야죠. 네? 실천. 실천? 네. 실천 제자리 걸음을 계속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그럼 계속 서울에 있을 텐데 10년 네. 지나도 괜찮을까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그럼 다시 근데- 한번. 예. 근데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예?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뭐 마음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거는 부처님의 닮은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좋습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선이란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는 자세를 같은 마음. 그것이 선이다. 그러니까는 선을 할 때 제가 부처님 마음과 같은 자세를 갖고자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해보지는 않고 손을 들고 말씀하신 교학적으로- 거에 큰 아니, 점수를 드립니다. 아니 교학적으로 그렇게 예.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아, 네, 네. 해는 안 했어요. 아, 어려워요. 네, 네. 예, 저도 가부자도 어렵고 졸음은 오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실천은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선이란 무엇일까 할 때는 우리가 부처님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자세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아, 한 그렇게 것뿐입니다. 배우셨어요? 네, 네. 네. 그럼 무조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배우셨다는데 여기 남의 집이니까 일단 아니, 이 집이 숙이고 아닙니다. 들어가야 돼요. 다른 집입니다. 예. 그다음 누구? 다음 2번. 네? 누구 아무나 전 천천히 하면 좋아요. 뭐 시간 끌고. 그러면 전 기운을 덜 써도 되니까. 선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여러분 선명상한데 선이 뭔지 모르고 그냥 존갑다 이러고 하는 건가요? 안 해봤어요? 아, 오늘 처음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진리네요. 좋아요. 일단 그 다음 그래도 뭐 들어는 봤으니까. 네? 오, 여기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아니 그래도 한 번만. 선이 무엇이 그냥 그냥 때려 맞춰도 괜찮습니다. 그냥 단어만 알아요. 디아나. 디아나. 네, 그거가 이제 선이 뭔가 돼서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불교 저기 뭐지? 한문 음화라 그래요. 그래도 음력으로. 음역으로 선이 되고 그래서 오, 내려왔고,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축하드립니다. 아유. 그 다음 사람. 서로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끝에 분? 선명상이 뭐죠? 선명상에서 선. 저는 몰라 자기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는 거 그걸로 생각하는데요. 네. 자기 내면에 그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마음자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참선의 줄임말 그 정도 알고 있어요. 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게 이제 서양 문화권에 계신 분들하고 한국하고 좀 다른 게 일단 몰라도 대충은 압니다. 네, 뭐 그래도 들어는 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 그러면 막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뭐 지식적으로 뭐 이런 거다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이 제 지금 많이 아시는 게 그 맞아요. 그 원래 선이라는 단어가 산스크리트어로 디아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 분들은 원래 모든 이제 중국어화 하잖아요. 모든 비슷한 발음으로. 근데 처음에 조금 이해가 안 돼. 디아나가 어떻게 찬하고 같은 발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했는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디아나, 자나, 찬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인데 이제 찬을 이 한자를 한국 발음으로 하니까 선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디아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 책에 다 있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전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하던 간에 그게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뭐 막 뭐 우리 스승님 아무리 좋은 얘기 뭐 다 뭐 부처님 어쩌고 뭐 얘기하셔도 그래서 그거 나한테 뭐가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 사람들은 약간 생각 구조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이 왜 중요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 여러분은 뭐 경전 공부도 하시고 아까 뭔가 진언한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원래 진언파인가요? 다른 절도요? 여기만? 아, 여기는 근데 특히 진언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그렇죠. 예, 예. 진언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얘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 가장 큰 5가지 갈래가 있는 건 아시는 분 아세요? 손 들었어요? 방금? 이렇게 손 든 거 아니에요? 5가지 선이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5가지가 있잖아요. 아시는 분? 예? 이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불교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도 깨달음이 뭔지 몰라요. 안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사람만 깨달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 깨달음 뭐 그렇게 좋은 게 있더라 이렇게 들어만 본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그 깨달은 분들이 아 이렇게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은 그런 궁극적인 어떤 엄청 좋은 거를 정말로 몸으로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림을 이렇게. 근데 그 가는 길이 크게 5갈래가 있어요, 불교에. 뭐예요? 연불이 있죠? 연불. 그 다음에 또, 참선. 또 뭐 있어요? 명상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수행이 여러 가지 있는데, 5개를 그거를,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선정이 선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들 지금 표정이 엄청 궁금해 하시니까 그냥 이거 그 불교 기초에 있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고수준이다 보니까 옛날 일이라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불교 대학에서 아마 20년 전에 배웠을 수 있어요. 예? 그죠? 예? 전생에 배웠거나 그죠? 절. 예, 또 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큰 굴레로 5개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종. 그게 뭐냐면 경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경전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2번째는 뭐죠? 선종. 참선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순서가 난 기억이 안 나. 순서가 중요한 건데 선종, 교종, 선종.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율종, 계율. 네. 아마 계율이 먼저인가? 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러고. 근데 사람들이 계율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 하기 싫으니까. 예?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쵸? 그 다음에 아니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거. 진언. 연불은 있다. 이제 진언은 밀종. 왜 밀정이냐면 영어로 그걸 secret school이라고 그래요. secret school. 그러니까 우리가 진언을 하는데 여기 있는 분이 진언을 했을 때랑 여기 있는 사람이 진언을 했을 때랑 다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뭔가 감흥이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각각 사람에 따라 다른 일이 생겨요. 그리고 5번째가 정토종. 정토정은 그냥 연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토정은 무조건 정토에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5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더 좋은 상태로 가는 5가지 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종교적이에요? 처음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 월정사 안 가보셔가지고 그거는 뭘 얘기해 주냐면 뭔가 되게 명상을 배우고 싶은데 아직 종교까지는 안 가신 분. 그 다음에 이쪽 무리는 종교적인 분들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교종,
그 다음에 율종, 선종, 밀종, 정토종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오늘은 선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종이 엄청 중요한 게 우리가 선을 해야 중요한 게 여러분이 뭘 하던 간에 이게 약간 중심축 같은 거예요. 왜? 여기 써 있어요. 그 디아나의 의미는 집중이거든요. 집중. 언어적으로 그냥 풀면 집중인데 이 우리가 집중력이 있어야 연불도 잘할 수 있고 거기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느 절에 갔는데 어떤 절에 가면 기도발이 좋고 어떤 절에 가면 기도발이 이거 바로 이해하시네. 아까 이해 못 하시다가 어느 절에 갔는데 기도발이 너무 좋아요. 어느 절에 갔는데 너무 기도발이 없어요. 또 어느 절에 갔는데 스님 목소리가 단전부터 쩌렁쩌렁 울리면서 집에 갔는데도 너무 막 황홀해. 이런 경험도 해보시고 너무 공감하시는데 기도를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그쵸?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여기 이 선의 단계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너무 비밀을 많이 얘기하면은 내가 위험할 수 있는데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다란이를 가르쳐 드려도 그걸 여러분이 이게 비밀이 없어요. 다란이 자체가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천일을 외워도 이 선이 증장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래요? 난 다 아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선은 디아나라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왔는데 집중이라는 뜻이고 그거는 뭐 같으냐면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근육 우리가 우리가 뭐 누구를 돕든가 날 자신을 돕든가 하려면 힘이 있어야 진원도 해서 파워를 올릴 수 있고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정화도 시킬 수 있고 기도발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이런 거 진짜 몰랐어요? 아, 아, 그래요? 저 이런 거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게 아니니까 저희의 그 가르치는 방식이나 설명 방식이 한국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저도. 예. 그 여러분한테 이 선을 저희 영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을 선을 먼저 훈련을 시키는 게 이게 단단하고 증장이 돼야 여러분이 연부를 해도 집중을 해서 연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을 해도 일하는데 집중을 더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원을 해도 진원의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제 꺼도 될까요? 네. 사람들 추우실까봐. 그러면 우리가 선, 명상과 힐링 파워라는 주제니까 그 다음은 힐링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제가 되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보통 힐링하면 어떤 걸 생각할까? 저는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힐링 그러면은 등산 뭐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등산? 왠지 등산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등산? 여행? 응? 그러면 뭐 요번에도 또 질문. 여러분은 보통 힐링하러 어디로 가세요? 너무 종교적이야. 저 절에 살아요. 그래서 절에서 힐링 안 돼. 나는 딴 데 가야 돼. 아니 농담이고 절에서 힐링 돼야 되는데. 그래 또 다른 분 또 누구? 소연이 너는 어디 가니? 애가 제 학생인데. 또 누구? 누구? 저기 어르신은 어디를 절에 가시나요? 힐링? 이 침대. 취침. 그 다음에 또 예. 예? 맛집.
그쵸. 우리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거나 뭐 기분 전환하려면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게 굉장히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응? 여행. 여행.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쌤 만나서 선명상을 접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뭘 많이 했냐면 락 음악을 들었어요. 그 약간 이어폰 이렇게 끼고 옛날에 그 CD 플레이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서면을 수행하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됐는데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거를 더 크게 트는 거예요. 조용한 음악으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락 음악을 막 세게 틀면 그것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엄청 시끄러우니까 그 이걸 끌 수가 없어가지고. 예, 예. 그건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이 선명상 지도하고 좀 경험이 쌓이면서 과거를 보니까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또 다른 분은 뭐 하세요? 저는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힐링 강아지랑 놀았는데 또 뭐 다른 분은 없어요? 여기는 사경 아, 너무 종교적. 여기는 뭐 인생 즐기는 사람이 없나? 뭐 술 드시거나 춤추거나 뭐 없어요? 뭐 인생을 다 그렇게 열심히 수행만 해. 아, 아, 우아하시다. 그죠? 또 다른 분은, 에? 꽃 보면서 걸어 다니기, 힐링. 그 다음 또? 실망한 표정. 여기는 그러면 뭐, 딕톡스 하시거나 헬스클럽 가거나 다도하거나 그런 분은 마사지 뭐 받으러 가는 사람 없나요? 마사지? 아, 헬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썼는데, 여기 제가 일부러 명상은 안 썼는데, 어, 저희 학생들 중에 제가 어디 가면 맨날 그 얘기하는데 좀 자랑하는 면도 좀 있지만, 저희, 명상 배우러 오는 여러 젊은 학생 중에 한 분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신데, 신경외과예요. 근데 제가 막 선면상 하면은 건강이 좋다 막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다가 그 친구가 막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혹해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내 학생이야 막 그러는데 내 얘기는 안 들어요. 근데 그 학생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뭐 여기 뭐 신경이 어쩌고 뭐막 이렇게 전문 용어를 막 쓰니까 뭐 엄청 사람들이 신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들어서 알게 됐는데 그러고서 제가 미생물 공학 전공이니까 그런 걸 빨리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우리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우리 몸에 신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교감신경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네. 나보다 다 유식하시네. 예? 저도 미생물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취침이나 이런 휴식이나 음악 듣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힐링이 되는 이유가 부교감 신경으로 전환될 수 있게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교감 신경은 우리가 막 긴장을 끌어올리고 막 뭐라 해야 하나 엔도핀 막 나오고 막 하이퍼 딱 돼가지고 막 그 불안감을 빡 올린 다음에 일을 막 하는 거잖아요. 막 생각 돌아가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로 저도 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게 안 멈춰요. 계속 이거를 보면은 휴식을 하는 거가 아니라 원래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멈추질 않으니까 여기서 막 돌아가는 걸 이걸 보고 같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휴식을 취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 돌아가는 속도를 맞춰서 여기에 그냥 같은 속도라서 그렇게 느끼는 거더라고요. 그 결과부터 7시간 안고 알게 됐어요. 막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교감 신경은 완전히 이렇게 휴식된 상태고 여기도 멈춰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같이 젊은 분들은 예? 여러분 같이 젊은 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 애기들은 스마트폰 세대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잘 때도 계속 생각해서 취침도 안 되고. 그래서 원래는 휴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를 마셔도 이게 부교감이 돼야 되고, 취침을 해도 이렇게 부교감이 돼야 되고, 뭐 음악을 듣거나 운동할 때 되게 부교감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운동 가서도 핸드폰 보고, 일어나서 핸드폰 보고, 응? 다도하면서 핸드폰, 저도 좀 그래요, 사실. 일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러면 이게 부교감이 안 되니까 몸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부교감으로 넘어가야 몸이 힐링 모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명상을 배워서 실천을 해서 그걸 훈련을 시켜야 돼요. 명상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그러니까 헬스클럽 가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면은 한 2주 동안 막 되게 막 좀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몸도 막 쑤시고 막 운동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걸 넘어가야 이게 운동이 정말 되려면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명상도 처음에 앉으면은 바로 부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되게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막 교감신경이 엄청 지금 틀어진 상태로 막 돌아가가 있는 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부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기가 질문 있어요? 마이크를 해야 된대요. 저기 방송팀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계속 돌거든요. 밤에 자면서도 이게 제가 잠을 자긴 자는데 생각하면서 자요? 네. 어. 내가 자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자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 네. 무슨 생각하시는데요? 그때 쓰잘데기 없는 생각 막 그 줄기를 따라가는 거죠. 생각이 시작해서 그 줄기를 따라서. 그러니까 밤에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건강은 괜찮아요. 신기하다. 어떻게 건강은 네. 또 괜찮으시지? 그러니까 아니 그 뭐지? 그 아까 선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넘어가서 멈춰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를 경험을 못 해봤어요. 뭔가를 멈춘다는 개념을. 근데 기도할 때는 혹시 그렇게 안 돼요? 기도할 때도 여기선 계속 돌고 기도는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네. 해요? 그러니까 집중은 하는데 집중력은 좋아서 집중은 하는데 여기선 돌고 있고. 그러면 기도는 예를 따로 들면은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뭐 이따가 끝나고 뭐 하러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계획 세우고 있죠. 그럼 기도빨이 안 받을 텐데요? 왜냐면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이런 모든 대승 경전에 보면은 이런 표현 있잖아요. 지극한 마음으로 전념하여 부처님 명호를 외워야 이런 좋은 절이 생긴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에만 전념하여 외울 수 있으면 뭐 이렇게 도와줄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만 그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지극한 마음으로 일념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안 돼요. 예, 단계가 어느 이상 돼야 되는데 진짜 멀고 험한 길이에요. 근데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되는 스님이 옆에서 같이 해주면 돼요. 근데 스님들이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 친절한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되는 사람이 연불하는데 옆에서 같이 연불을 하면 내가 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 기도 가면 근데 그때도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 스님을 다 한번 해보세요. 찾을 때까지. 아니 맞는 분이라기보다 그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스님이 친절하고 안 친절한 것보다 그 어느 단계 이상 되는 어느 스님이든 아니든 어느 단계 이상이 돼서 일심으로 전념하여 연불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해주면 나도 그런 류의 산매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영어 기밀인데 안 되는데. 하여튼, 예? 응?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얘기해야 돼. 그 심각한 문제네요. 근데 거의 다 그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니 평생을 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니 근데 아니라 제 얘기는 기도를 하는데 그 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생각이 돌아가면은 그 생각이 이제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네, 저 그냥 같이 가요. 아니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고 계속 돌아가고 이쪽에서는 생각도 계속 돌아가고. 근데 기도를 하면 원래 그 줄어야 되는데 안 주나요? 그러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그거 사경을 하면 손으로 사경을 하면서 또 생각은 또 돌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도보다는 좀 더 제가 편안하니까 자꾸 사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편하면 안 돼요. 더 빡세고 어려운 연부를 하셔야 돼요. 이따 따로 그거 얘기할게요. 이거 진도 좀 나가고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절에서는 그냥 진도 안 나가고 계속 그 얘기 하다가 1시간 끝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는 다른 환경이니까 모두를 위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이따가 또 다 같이 그 진언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되나 보게. 오늘 제가 사실 그 미국 순위 한국 표류기 얘기를 해드릴까 했는데 선명상과 힐링 파워를 얘기하니까 약사경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약사경이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알려지질 않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약사경을 수행하고 싶은 사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위양북스라는 그 출판사를 설립한 이유는 어떤 수익을 만들려기보다는 한국 불교에선 없는 저희가 예를 들어 중국 소스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아니면 영어 소스로 돼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한국에 아직 없는 거를 많이 한국에 이제 유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출판사를 해본 사람은 아니니까 저랑 저의 영화 스님 다른 제자 스님 한 명이랑 둘이 이제 공동 대표로 설립을 해놓고 바빠서 못 하고 있다가 좀 얇은 책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책도 내보자 해가지고 약사경부터 했어요. 그래서 원래 약사경 강서를 영화 스님 거를 이제 출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하니까 이제 먼저 이 경전만 가지고 했는데 약사경에는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약사 유리광 칠불 본원 공덕경이라는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약사 유리광 열애 본원 공덕경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약사경 버전이 엄청 많은 게 아니라 몇 권 안 되는데 그 의정법사가 번역한 약사 유리광 칠불 본원 공덕경은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 위양북스에서 출판한 당나라 현장법사 버전의 약사 유리광 열애 본원 공덕경은 많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출판을 해놨는데 가져왔거든요. 잘 나오나요? 그 약사경을 그냥 간단히 소개하자면 물론 여러분께서 경전을 많이 보셔서 많이 알겠지만 거의 모든 경전은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대승 경전은 부처님께서 뭐 어디에 가셨는데 뭐 몇 명이 거기 있었고 어떤 대중이 있었고 거기서 누가 이렇게 물어봤다. 거기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약사경은 문수보살님께서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 물어보는 질문을 여쭤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 설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약사경 그 기도를 많이 진원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몸이 건강하게 하기 위한 기도 그쪽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거 이상이 있습니다. 약사경에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수보살님이 질문을 하신다는 걸 보니까 이거는 또 다른 뭐가 있는 거구나. 알지 못했던 거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 경전 다 읽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그 약사경에 대한 것만 그 책을 읽어봤죠. 약사경은
아픈 사람을 네.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나중에 이 가져왔는데 읽어보시면 약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문수보살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상법 네.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근기가 좋은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 보통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동쪽 저 멀리에 약사 열강 열애가 계신데 뭐 이렇다 막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서원이 있는데 그 서원 내용에 보면은 건강 문제도 있지만 큰 재앙이 생길 걸 막아주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거 말고도 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와서 보려니까 그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걸 다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요. 제가 슬라이드 해놨어요. 일단 볼게요. 책을 만드려고 한 200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문수보살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상법시대에 중생들은 어떻게 하면은 업장을 소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지침을 주신 거예요. 저희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지침이에요. 이거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님께서 물어봤을 때 문수보살님 말고도 거기 있는 모든 청중을 위해서 지침을 주신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동쪽에 이런 분이 계신데 이런 서원을 세우셨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시대에 약사경의 수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한국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하는 불교가 상법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절 공사도 많이 하고 건물을 많이 짓고 불상도 큰 거를 사람들이 보면 감격하고 이런 게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책에 나와요. 상법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부처님이 계실 때는 정법 시대. 부처님이 가시고 나서 우리가 이런 절의 모양과 이런 불상과 이런 거, 그 다음에 막 절 건물 크게 짓고 이런 거에 치중하는 게 바로 상법 시대. 그 다음에 그거조차 퇴색되는 게 말법 시대잖아요. 근데 약사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상법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약사 유리강 열애가 계신데 이런 분이고 12가지 서원 이렇고 하니까 이 수행을 해라. 그래서 저는 미국식으로 이 경전을 보니까 우리의 현실 문제에 예를 들어서 몸과 마음의 고통, 장애, 뭐 병, 건강, 재난 이런 거를 해결해 준다. 되게 미국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 해결법이다. 되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지침이 있더라. 나의 이름을 이렇게 듣거나 전념해서 수지하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긴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막 이론적으로 뭘 말을 많이 이렇게 막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다란이를 외우면 된다. 되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지침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까 뭐 부처님 마음으로 그거는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불교 수행에서는 내가 정법으로 나아가고 깨달음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왜 수행하는가 내 개인적인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뭔가 진정한 수행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은 나의 지금 당장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인가 나는 슬픔이 많은 사람인가 나는 뭐 건강에 문제가 지금 제일 시급한가 뭐 이런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것부터 차례로 이렇게 깨부셔서 나가는 것이 이제 바른 수행법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런 면에서 약사경은 그것을 아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그 또 약사경 내용 중에 뭐냐면 삿된 가르침으로 나아간 또는 외도의 무리에 이렇게 현혹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약사 부처님의 명어를 지니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정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씨앗을 심어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너무 종교적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거 봤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약사경은 그래서 잘못 이제 수행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거 하면 지병이 나. 그냥 그걸로 끝나면 외도예요. 하지만 지병이 났는데 그걸로 정법에 대한 신심을 내가 얻어서 정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내가 정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정법이에요. 그래서 약사경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궁극적인 깨달음을 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얘기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다음. 거의 1시간 됐어요. 이제 거의 이제 아니 안 돼요. 이거 마주해야 돼요. 기다려 보세요. 여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선명상을 하는데 원래는 저는 이제 선명상 하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자 다 앉으세요 하고 그냥 결과보자 시키고 그냥 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결과보자 숙제 안 해온 사람 나한테 말 시키지만 나도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 싫어하니까. 전 사업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계속 뭐 말로만 수행한다고 안 하는 사람 별로 대화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서비스 해야 되니까. 왜냐면 자연 스님이 부르셨으니까. 친절하게 좀 저런 친구는 가다가 막 치면서 야 제대로 안 해 말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도박하고 그러는데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스님 너무 감사해요. 야 닥치고 그냥 결과 보잖아 3시간 앉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젊은 애들은. 근데 뭐 여기선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래서 선명상만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집에 가서 다시 오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약사경을 소개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사 부처님의 명어를 외우거나 이 약사경을 독성하거나 약사 진언을 수지하면 많은 그런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진짜로. 저는 그거를 이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런 학생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몸도 유연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수행을 진짜로 하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시켜요. 네. 그래서 요 뒤에 이것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 할까요? 이거 궁금해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진원을 잠깐 조금 있다가 같이 한꺼번에 이제 한꺼번에요? 다 함께 외워보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 그 진원 수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싶으실게요. 예. 아까 5가지 중에 밀종이 진원을 수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밀종이라고 부르는데 밀이 비밀할 때 밀자예요. 그쵸? 비밀.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란이는 인터넷 쳐도 나와요. 그쵸? 수리 마하수리 나와요. 그쵸? 비밀이 아니잖아요. 왜 그럼 밀종이지?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 아무도? 그래서 이제 선화상님께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진원 1번 다란이는 천신 또는 귀신 왕의 이름이다. 그래서 왜 다란이기도 한국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다란이도 그 선화상인 미국 선화상인 책에 보면은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이렇게 나와서 각각 줄마다 어느 귀신 왕인지 다 써 있거든요. 그게 그런 것까지 뭐 출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다란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외울 때 그게 귀신 왕 이름이기 때문에 귀신인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보스를 안 해? 이러면서 무서워한대요. 응? 이상해요? 재밌어요? 귀신 얘기 역시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귀신 얘기 제일 좋아해.
그다음에 2번 군대 암호랑 비슷한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승리가 암호다. 근데 딱 가서 우리 편 그러면은 아니 승리가 만약 암호인데 그거 아닌 다른 걸 하면은 무시당하고 그 같은 암호를 부르면은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이게 밀종이잖아요. 어떤 비밀스러운 언어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저 예를 들어 소연 씨가 예를 들어서 이웃 나라에서 거지였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저 옆 나라 공주라고 속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나라 왕하고 왕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잘난 척하고 막 자기 막 힘자랑하고 막 까불면 죽어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그 옆 나라에서 누가 와서 그걸 보고 놀란 거야. 어머, 쟤 우리나라 거지였는데 어떻게 된 거지? 예. 그래서 가서 그 왕한테 쟤 원래 거지였어. 그러니까 말 안 들면은 너 원래 거지였지 이렇게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그런 격이라는 거죠. 다란이가. 그러면 쫄잖아요. 귀신들이 그래서 쪼는 거래요. 네. 여기까지 알겠죠? 네, 네 번째 거는 깨달은 사람들 얘기니까 스킵하겠습니다. 우리 일 아니니까. 오케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일인 것만 하면 돼요. 네. 우리 일 아닌 거는 생각하면 도움이 안 돼요. 예체능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끝나고 와서 이걸 할 건데 10분 쉬고 15분 쉴까요? 15분? 15분 쉬고 3시 10분부터 저희